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맥토지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 건축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와 그 옥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그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시중에는 꼬마 빌딩에 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히 많은 관심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자신이 보유한 자금으로 작은 꼬마 건축물을 매수하거나 혹은 토지에 새로이 건축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겠죠. 오랜 기간 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하고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신 분이라면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꼬마 빌딩의 운용을 통해서 안전한 노후 생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은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현재의 직장이 불안정적이고 언제 사직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만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이 꼬마 빌딩 투자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드려서 관심과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현재 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볼 때 부족함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불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사실은 아니죠. 단지 본인의 분야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나머지 자본주의 구조에서 부를 축적하는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채 살아온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현재의 자산을 좀 더 늘리고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분이시라면 이 부동산 분야에 관하여 조금 더 치밀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배우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우리 선생님께서도 현재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 분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듯이 일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되시면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시면서도 평생 투자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점이 다른 분야에 관한 투자보다도 훨씬 매력적인 분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과 비교해보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잠시라도 떠나기에는 불안한 특징이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여유로운 투자가 아닐까요? 자, 그럼 본격적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 시장은 세팅을 잘 하였을 경우에 상상외로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 분야의 장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먼저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아주 낡은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해가지고 신축을 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고수익을 올리거나 매각을 해서 매각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개 작은 규모의 토지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원룸형 다중주택도 있을 수 있겠고 소형 다세대주택도 있을 수 있고 순수하게 상가형 건생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다중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기회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매수하여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정축을 통해서 정축이라고 하면 대수선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그런 용도 변경이나 정축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현재 상태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용도를 변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매수할 만한 물건을 소개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실까요? 해당 직원을 알 수 있게 되면은 현장을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대략적인 부동산의 상황을 조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지도에도 다양한 지도가 있습니다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을 통해서 위치를 살펴보면 마치
현장에 와서 쳐다보는 것처럼 생생한 촬영 현장을 책상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서류를 통해서 토지에 가해진 법률적인 내용과 도면을 보시고 도로 접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규제 내용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토지 분야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건축 설계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대지의 상태의 그 토지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라면 굳이 세부적인 분석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나대지 상태라면 주위에 물어보시던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 인근의 학군이나 개발 호재, 인구, 교통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서 미래 집가 상승 요인이 있는 곳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만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넘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신축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인근에 유사한 건물이 거래되는 시세를 참고해가지고 신축하는 부동산의 시세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현장에서도 중개업자들을 만나시게 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룸 월세나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인지 아닌지 그리고 시세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현장을 답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꼬마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는 것은 작은 소규모 개발, 즉 1인 디벨로퍼의 디벨로퍼 역할에 해당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은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유튜버를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판단, 그리고 주차 설계 대수, 예상 건축비, 적합한 세대 규모, 예상 임대료, 또 예상 매각 가격, 토지 매입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수익률을 산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시게 되면 적어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이 설치된 그런 스마트폰을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내용만으로도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로 세로 길이도, 그리고 도로와 접한 길이, 그리고 도로의 폭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현장을 가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근의 주된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토지의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사가 있는 토지는요, 경사라는 단점도 있지만 그 단점을 잘 극복을 했을 때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살펴본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는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가설계를 의뢰하게 됩니다. 설계 계획에 관한 내용은 실제의 건축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건축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제 경우에는 약 한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주면은요, 계략적인 가설계 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계획을 토대로 전체적인 건축 규모와 적절한 세대 규모, 그리고 세대 수, 주차장 설계 등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조사하였던 시세 자료하고 건축 설계사로부터 들은 예상 건축비와 기타 부대 비용 등을 토대로 사업에 관한 수지 분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은 토지 매입비와 관련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7억이고 건축과 철거와 관련된 비용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으로도 대출 이자나 상수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인입 비용과 각종 또 공과금도 있겠죠. 그리고 가구, 가전, 기본 인테리어 이런 부대 비용으로도 약 한 2억이 소요된다고 하면은요. 신축한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될 경우 그리고 이런 예상 매각 가격이 만약에 17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면은요, 약 한 3억 정도의 세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이나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다세대 주택이나 다중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 이런 것을 짓는 건축비가 제 주위에 살펴보니까는 일반적으로는 평당 약 550만 원 내외로 계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혹은 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놓게 될 경우에 받게 될 예상 보증금과 매월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예측해서 투자금 대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순수하게 나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출을 통해서 일부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나의 자금으로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큰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는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좀 낮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 수익률이 낮다면은요, 사실은 좀 힘들게 공부하고 배운 좀 보람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대출을 하려고 한다면 받게 되는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또 남은 금액이 나의 실투자금 대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될 수 있겠죠.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만약에 월세 수익금이나 매각하는 금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임대가 잘 나가지 않고 장기간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서 매각되어 버리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대출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자금이 있더라도 가능한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은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 금액은 좀 다소 보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출 활용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는 시공사와도 미리 협의를 통해서 건축비 일부는 준공 후에 전세 보전금인 임대 보전금으로 변제하는 그런 약정도 할 수도 있겠죠. 임차인을 최종적으로 입주시킨 후에 매각하는 방법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현재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매각 가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다면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은퇴자들에게 주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막연한 꼬마 빌딩의 로망만 가지고 중개나 소개하는 지인의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의 소중한 종잣돈을 만약에 쉽게 지출해 버린다면 그 이후에 생각대로 들은 대로 진행이 마땅히 되지 않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매입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신축에 비하면 어쩌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원하는 용도로 건축물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사전조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또한 반드시 건축 설계사와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주택 임대소득으로는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주택을 커피숍이나 건생 등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때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을 활용할 수도 있겠거든요. 건축을 할 때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건축 한 번 하고 10년 늙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것도 주위의 건축 전문가들의 조언을 제대로 듣고 진행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꼬마 빌딩 투자 방식은 가치의 상승을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할 때는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꼬마 빌딩 투자 방식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그렇더라도 가격이 보합이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하락하는 경기를 맞이할 때는요, 내 자신이 직접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자는요. 투자 방식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지만 시류의 흐름에 단순히 투자하는 방식도 나름 적절한 투자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직접 가치를 만들어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식은 경기의 하락에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꼬마 빌딩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공부와 실제로 실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에서 보셨다시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꼬마 빌딩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혹시 느끼셨습니까? 건축일까요? 설계일까요?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에 대한 마인드, 토지에 대한 지식, 토지에 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에 관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실패할 수가 없는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투자와 학습과 경험을 쌓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신다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오늘도 같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백토지 김박사였습니다.